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러시아 땅에 한인들이 들어오게 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땅 한반도의 주변국인 러시아, 일본과 중국의 역사를 거론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당시 조선이 섬기던 청나라가 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침공에 맥없이 밀리면서 천진과 북경을 점령당하고 1858년 아이온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천진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중러 공동관리지역이었던 연해주를 러시아에 내어주게 됩니다. 연해주는 1672년부터 청과 조선, 양국 모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봉금지대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이 조선과 아무런 상의 없이 연해주를 러시아에 양해해버렸던 것이죠. 1860년 당시 조선은 철종이 옥저에 오른 지 10여 년이 되는 시기로 안동김 씨의 세조 정치하에 조정이 찌들어가 전국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만민 평등 등을 앞세운 천주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재우 선생에 의해 동학이 창시되어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860년 초에 함경도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63년 함경도 주민 13가구가 그대로 앉아 굶어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해 허술한 러시아 국경 수비를 피해 연해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정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어떤 공식 관계가 없었고 두만강을 월경할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인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해주로 넘어오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트노와 포시에트에 가까운 지역에 최초 한인 마을인 지신허를 이루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차 GBS 선교대회가 지난 10월 1일에서 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한인 디아스포라인 고려인의 선교적 가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동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진 목사님의 고려인들의 선교적 가치라는 제목의 에세이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연해주 지역은 1860년 초부터 러시아 땅에 들어온 고려인들과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된 동포들과 한일 투장을 위해 연해주로 넘어온 고려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려인들은 러시아 정부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버려진 땅을 개발하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러시아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양의 야채와 곡식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7년 8월 21일 소련 지도부는 극동 지역의 고려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시킬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당시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과 외모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일본 스파이들이 고려인들 사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낙인을 받고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김영진 목사님이 만난 바벨 할아버지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아오? 기차를 타고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나 한겨울이 되었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지. 가끔 러시아인들이 들어와 한밤중에 기차에서 내리라고 했소. 내리라고 하면 그곳이 무덤이었어. 그곳에서 밤을 나기 위해 우리들은 땅굴을 파야 했어. 그런데 도구가 있어야지. 손가락으로 팠어.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이 쉽지 않았어. 우리 중에 산모들도 있었어. 그 한겨울에 땅바닥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들은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아기는 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마음을 모았지.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산모 아기를 가운데 두고 몸으로 감싸 안았어. 아침이 되면 바깥에 있던 어르신 5-6명은 얼어 죽었어. 하지만 그 아기는 살아남았지. 그렇게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살려내었어. 바벨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은 강제 이주된 한인의 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일괄 집합된 고려인들은 화물기차에 태워져 600km를 40일이 넘게 달려 중앙아시아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수한 민들레 홀씨들이 바람에 날려 뿌려진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고려인들의 안타까운 강제 이주 역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교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1, 2차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나누어져 이주되었는데 대략 18만 명이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진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전초기를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한 많고 뼈아픈 역사이지만 고려인들이 있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러시아 선교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한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문화와 언어로 인한 문제와 선교사 체류 문제가 여실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오래전 역경을 딛고 그 땅에서 뿌리내린 한인 디아스포라인 고려인들의 선교적 역할과 가치는 매우 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벌목공을 비롯해 외어버리 인력으로 러시아 전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많음을 볼 때 그들을 위한 선교적 기회가 용이한 것도 고려인들의 중요한 선교적 가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 러시아 목사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설교하는 교회보다 오히려 그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영진 목사님이 러시아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하여 교제하던 중 한국 교회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영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지 목회자들 또한 한국교회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연합의 모습인지를 깨달아서 각각 주어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GBS 글로벌 복음방송이 러시아 연해주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제5차 방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들이 전해져서 혼돈과 갈등의 시대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혹시라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주어진 곳에서 터전 삼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것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려인들을 통한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